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은 에피소드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콜센터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콜센터라는 거를 이제 다녔을 때가 통신사였거든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콜센터에서 교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콜을 처음 거의 받아보는 그때 얼마나 이제 긴장되고 이게 말도 잘 안 나오고 버벅대는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요금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좀 발음이 많이 어눌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고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 버벅대고 더듬고 하면서 이제 성함은 주셨어요. 그럼 주민번호 앞자리가 어떻게 되시냐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의심을 하고 이제 주소도 이제 물어보니까 너 지금 연변에서 왔지? 연변 여자지? 보이스피싱이지?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정보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직접 전화하셨다. 여기는 뭐 땡땡 통신사이다.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너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이고 나는 안 당해서 너무 다행이다고 그러면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콜센터에서는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으면은 이제 상담사가 바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입이다 보고 하니까는 팀장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 이거는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게 되면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다시 전화 오면 이제 그때 다른 분이 통화하게끔 이제 그렇게 마무리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신사 말고 이제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접수 부서 이제 그쪽에 콜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되게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날은 비도 오지도 않고 눈도 오지 않았어요. 되게 한가한 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이제 멈췄다고 하면서 이제 견인을 요청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콜을 받고 네 알겠다, 출동기사 그쪽으로 보내드리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출동기사를 그 장소에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깜빡한 거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너무 다행히도 그분이 전화하신 거를 제가 또 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1시간 전쯤에 분명히 출동 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와서 그렇다. 확인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놓친 거예요. 제가 누락한 거예요. 어떻게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님한테 그쪽에 사고가 많아서 이제 출동 기사분들이 좀 늦게 도착하는 것 같다.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러냐고, 괜찮다고, 저 지금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보통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달라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많은 부분이었는데 제가 사후정 끼가 있는지 콜센터를 이제 다 오래 다니면 바로바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한 번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 차종이나 뭐 이제 그런 브랜드를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차는 차종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사고 난 그 상대의 차종은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슉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묻기가 조금 그래서 고객님 그럼 상대편 차가 혹시 외제차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한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 아, 자, 동, 차, 캐, 이, 오 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되게 뭐가 뻥 찐 느낌이었거든요. K5 내가 이걸 못 알아먹었구나. 그리고 그때는 또 사고 장소를 제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이 자기가 고향 예고에서 사고가 났다, 고향 예고 앞에서 사고가 났다였어요. 근데
그냥 흘려들었죠. 네, 그럼 사고 장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고향예고라고 했는데 이제 이미 뭉개진 거예요. 좀 발음이 서로가 뭉개졌고 제가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혹시 교황이라는 단어에 그 교황이냐? 그러니까 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 할 때 고가 맞냐? 그 고양이라고. 그럼 여기서도 이미 고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또 넘어갔어요. 앞에 고자구나, 고. 그 다음부터 왕, 뭐 양이냐, 아니, 고, 뭐 왕이냐, 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D자를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는 그냥 단어 그 글자에 꽂힌 채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말하고 그러다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고객님 고환이죠. 고환이죠 하는 그 순간에 그 분께서 애끼 이 아가씨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찌어찌 마무리를 금방 끝냈어요. 그리고 제가 책상에 엎드린 채로 웃음이 터진 거예요. 계속 꺽꺽꺽꺽 하면서 등을 들썩이면서 계속 웃으니까는 옆에 지나가는 팀장이 옆에 콜 받는 사람한테 이 언니 혹시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더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나 울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이미 웃음이 터져서 말도 못하고 한 10분 정도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쯤인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할 때쯤? 그때 이제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를 전 국민이 해라 이런 말도 없었고 그냥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근데 그날 출근 시간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거의 10,000원이에요. 정말 틈이 없을 만큼 그런 곳에 이제 딱 탔는데 이제 마스크 낀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이제 안 꼈어요. 근데 그때 사탕을 먹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굴리면서 꿀꺽 침을 삼키다가 사리가 들린 거죠. 사리가 터졌는데 이게 숨이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침이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얼굴까지 빨개진 채로 숨도 못 쉬겠고 너무 힘들다.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내가 사리가 들렸지?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한 몇 초? 한 30초도 안 되고 한 10초 정도 기침을 했는데 분명히 그 빽빽하던 그 공간이 틈이 막 생기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침은 너무 많이 나는데 또 너무 웃긴 거예요. 웃으면서 기침하면서 얼굴 빨개진 채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내렸거든요. 내리고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그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가 타가지고 자기 다 옮겼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어요. 되게 월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센터에 있다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은 또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 정도 되는 목소리였는데 막 2년 전년 뭐 하여튼 세상에 있는 욕은 아마 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욕을 하셨는데 이제 30분 정도 되니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30분 동안 그 욕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불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은 채 욕만 해서 제가 이제 고객님이 어떤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욕을 하시고 소리를 지르셨는지 이제 궁금한 거죠. 저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욕을 다 하고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간중간 고객님이 원하는 소리를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상냥하게 말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도리어 이런 X 같은 년이 있나 미친 년이네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 이게 사람이 표현이 좀 서툴러서 막 욕을 하는 거고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나의 진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이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게 좀 너희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너무 좀 그래. 이런 표현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서 저는 정말로 너가 원하는 게 뭐니?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였는데 도리어 저한테 뭐라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옆에 이제 콜 받는 아이가 듣고 있었어요. 뭐냐, 원체 이분이 너무너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이게 수화기 너머로 이게 다른 사람들까지 들린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언니 욕 계속 먹고 있어. 진짜 나 같으면은 지옥일 거야. 너무 슬플 거야. 울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이 마지막 멘트에 다 터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해달라는 그 말에. 아,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멘탈을 가지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센터 다니면서 고객의 욕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먹어서 힘든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어떤 회사, 우리는 어떤 회사에 그냥 대변인이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은 접수해주고 다시 연결해주고 그런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이지. 내가 그 회사가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은 그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기분 상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은 김수인 이 사람을 모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않냐. 그냥 어떤 회사에 그냥 그 이미지로 그 거기에 대한 불만과 뭐 어떤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지. 나를 알고 전화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런 데 에너지를 쏟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너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막 직접적으로 막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이 나를 알고 나 때문에 뭐 그렇게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통화 중에 미숙하게 내가 대처해서 도리어 그 총알이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저는 즉각 사과하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업무 지식을 이제 숙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업무 지식, 제가 기억하는 건데는 이제 빨강이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빨강이 아니고 노랑이었어요. 근데 저는 고객님이 그 노랑으로 내가 알고 있다 막 그러는데 제가 빨강이라고 계속 우긴 거죠. 고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이건 빨강이다. 빨강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빨강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전화를 딱 끊고 얼른 확인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틀렸더라고요. 고객님 말이 맞았어요. 근데 또 보통의 상담사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뭘 잘못했다, 뭘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순간 인지하는 순간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화를 했죠. 고객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객님 말이 맞았다. 내가 틀렸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고객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상담사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큰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실수는 되게 잦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꾸 요청하는 그곳에 출동 기사를 안 보내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늘 확인하는 순간 보냈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이제 콜센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 개념이 아예 없는 그때에 이제 보험에 대한 콜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웃바운드인데 이제 아웃에 그런 거나 이내 그런 거나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바로 전화는 하지 않고 이제 교육 중이었어요. 교육을 이제 받고 있는데 옆에 선배가 이제 통화하는 것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때 옆에 선배가 이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아는 고객과 통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고객님이 자기는 목이 지금 아프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상담사가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아유 고객님 목이 아프셨구나. 그럼 민요기과 가야죠. 이런 거예요. 좀 속으로 비뇨기과? 이게 맞나? 비뇨기과 아닌데? 근데 고객님이 그걸 또 바로 받아쳐요. 맞다. 비뇨기과 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비뇨기과 갔다가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있을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자꾸 그 선배가 이제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자꾸 이제 그런 청취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또 청취 중인데, 고객님이 이제 고객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고객님이, 저는, 유지 보수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그러시구나. 굉장히 멋진 일을 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보험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근데 저는 신입이고 하니까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언니, 나 오늘 보스랑 통화했잖아, 보스랑. 그 동네 유진가 봐. 저 그 말에 엄청 혼자 웃었거든요. 아, 유지 보수를 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네, 그 동네 유지고 보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예전에 저는 이제 국어, 한국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잘 몰라요. 뭐 영어도 모르고 하여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예전에는 지금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저보다 한참 어린 이제 친구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누구야? 너 혹시 아마존에서 직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아리송한 눈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동안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이제 저도 그냥 가만히 쳐다봤죠. 그랬더니만 한참 후에 말을 떼는 거예요. 언니, 저 죄송한데 아마존에서 집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 말에 괜찮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참 재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용이라고 먹이잖아요. 녹용을 좀 줄여서 우리 용 먹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는 동생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내가 우리 딸한테 용을 안 먹였더니만 지금 그 빈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때 어렸을 때 좀 먹일 걸.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는 언니, 근데 진짜 용을 먹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이상하다 싶었어요. 용 먹였지. 아니, 진짜 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용 먹여야지. 그때 장난기가 발동이 된 거죠. 내가 진짜 청룡을 잡아 먹여야 될지, 흑룡을 잡아 먹였어야 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진짜 그거 믿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상 속의 동물이지만 진짜 실존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언니가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봉황도 한 마리 잡아 먹을 걸 그랬나 봐 라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말의 힘이라고 그러죠. 저는 장난기도 많고 농담도 잘하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 말을 100% 신뢰해서 100% 믿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언니, 절대 언니는 종교 같은 거 만들지 마. 나 종교에 관심 없어. 그런 거 전혀 몰라. 이러면 언니가 만약에 그런 종교를 만든다면 자기는 집문서까지 다 갖다 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참 많이 듣긴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어, 말을 하고 그 말을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몇 없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내가 그렇게 내가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 그 사람들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 밥 한 끼 먹을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사치레인 거 저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그 사람이랑 밥을 먹고 싶다. 던졌는데 그럼 전 놓치지 않아요. 언제? 몇 시에? 내가 갈게. 어디로 갈까? 저는 이렇게 바로 약속을 잡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얄미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그래 언제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럼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만들게끔 일부러 시간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좀 못됐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 상대의 그 파악이 다 되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건 별로인 것 같은데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어 하는 것들,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걸 제가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용도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요 잠깐 해가지고는 뭐 나의 전부를 다 보여줬다로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짧은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린다면은 몇 년 전에 제가 완도를 딸 아이랑 이제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눈이 떠져서 바다 바로 앞에 호텔에서 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져서 앞에 바다를 한번 봐볼까 하고는 이제 뭐 티에 롱치마를 입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를 이렇게 또각 걸어가는데 로비에 새벽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로비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긴 젊은 남성분이었어요. 근데 또각 로비를 지나가는데 그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 손님 이러면서 되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정말 웃으면서 쳐다봤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손님 뒤에 치마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팬티에 치마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뒷모습 되게 처참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난감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직원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기둥 옆으로 가서 치마를 얼른 내렸거든요. 절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가 저한테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재밌었던 거는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컴맹이었어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근데 PC방이 그때 막 생길 때쯤 PC방 가니까는 스카이러브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데 타자도 못 치고 이제 그 상태에서 PC방 가는 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삼성전자를 갔어요. 가서 카탈로그를 막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더라고요, 막.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뭐 사양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 상태인 뇌로 가서 그냥 팜플렛에 있는 아무거나 꾹 누르면서 이걸로 갖다 주세요. 이랬어요. 컴퓨터가 집으로 왔죠. 컴퓨터가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스카이러브에서 채팅을 이제 막 했어요. 했는데 상대분이 저한테 사진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진 있어요.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앨범 막 뒤져서 예쁘게 나온 사진 하나를 딱 잡고 모니터에 붙였어요.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모니터에 붙였는데 안 보이지? 그래서 본체 위에 살짝 놔뒀어요. 이제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아직도 안 보인대요. 도대체 그때 제 생각은 도대체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가 있길래 내가 진짜 채팅하다가 사진을 보내려고 싶었는데 보낼 수가 없었어. 모니터에 붙이고 본체에 붙였는데 안 되더라니까. 그 친구가 빵 터지면서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냐고. 그래서 스캐너라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스캐너라는 곳에서 사진을 스캔해서 그 다음 저장한 다음에 보내는 거라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빨리빨리 습득해서 이제 스캐너라는 것도 구입해서 이제 그렇게 또 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화상 채팅이 또 막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삼성전자에 가서 뭐 캠이랑 뭐 이런 걸 다 사가지고는 했어요. 그리고 어떤 채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상 채팅방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인 전용이라고 빨간색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가 느꼈죠. 난 성인이니까. 그래서 그 20살, 21살 때는 성인 그게 너무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성인이야 막 이런 자부심. 그래서 성인 전용을 정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방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화면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만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왜 화면을 안 키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화면을 켰는데 막 뭐랄까 살이 보이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오 이거 이상해,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나가기를 눌렀어요. 나가기 눌렀는데 쪽지가 너 뭐 다른 방 가서 열면 신고한다 뭐 한다 한 300개 이상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코드를 그냥 바로 빼버렸거든요. 그 뒤로 화상 채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들처럼 뭐 하두리 뭐 이런 거 못했어요. 너무 첫 그 경험이 너무너무 무섭고 막 그래서 지금도 화상 채팅은 안 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컴맹이 뭐 채팅도 하면서 화상 채팅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라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저만 즐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 뭐 짠 작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틈틈이 정말로 너무너무 방대한 이 얘기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